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역사와 체험하지 못했던 시절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기가 체험한 역사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간접적 인식이 되겠습니다.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비교적 정확하죠. 1985년생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는 1980년에 있었던 정치적 격변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마 여러 기사, 책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읽은 게 이게 맞는 건지, 좌편향된 게 아닌지, 또는 우편향된 게 아닌지,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가려서 인식하는 게 옳은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1980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나이브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노출되었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지금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 탄원서가 알려지면서 거기서 이준석 전 대표의 나이브한 순진한 역사관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역사 논쟁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정리된 지식을 이준석 씨가 갖게 된다면은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대표, 더구나 여당 전 당대표니까요. 그 문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탄원서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이준석 씨가 1980년 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지금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해석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벌써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우려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비상계엄 확대라는 것은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바로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법 등등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5.17 비상계엄 확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확대는
학생들이 시위를 중단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달 전에 이른바 신군부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해산하든 말든 비상계엄 확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평생 자책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책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해산했다고 왜 자책을 합니까? 그때 해산하지 않았으면 총 맞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총 맞아 죽는다고 한들 신군부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군은 잘한 겁니다. 더 이상의 유혈 충돌을 막고 회군하지 않고 맨손으로 어떻게 탱크하고 정면 대결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하고 뒤에 일어난 광주 사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주 사태에 일어난 걸 학생들이 서울에서 데모를 중단한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이만저만한 논리적 비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아주 잘 쓴 글이고 이게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공개한 탄원서에 좌파 진영의 역사 왜곡, 그릇된 역사관이 인용되어 있어 유감이다. 심재철 전 의원의 지적은 이준석의 역사관이 이게 좌익적 역사관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시민, 문재인 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의 서울역 시위에 대해 이 전 대표의 해산하지 않았다면 5.18도 없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가정법으로 낙인 찍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도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광주 비극이 안타깝다고 해서 서울역 해산이 없었으면 광주 참사도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은 진영 갈등이 첨예할 때마다 시위의 동력으로 이용한 좌파 진영의 단골 논리다. 역사적 진실은 외면하고 그릇된 역사 논리를 정쟁에 이용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심히 유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심재철 전 의원의 주장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자신을 위기에 빠진 정당 민주주의 투사로 대입하며 1980년 서울역 회군이 신군부의 오판의 계기가 되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거 진영 간 치열한 이념 투쟁 때마다 좌파 진영이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했던 그릇된 역사관, 역사 왜곡을 추종한 논리다. 1980년대 중후반 극단적인 진보 세력의 서울역 회군 때문에 광주 참사가 생겼다는 식의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시작된 사실과 다른 과정을 2012년 쇠고기 광우병 사태 이후 좌파 진영에서 집중 왜곡한 것을 보수 진영의 전 대표가 사실처럼 인용하고 반복하는 지금의 현실이 유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전 의원은 지난 24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전 대표가 이를 부연 설명하면서 서울역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투쟁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광주처럼 무슨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라며 역사적 가정을 전제로 한 좌파 진영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사실로 단정해 주장하는 오래를 범했다면서 그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 주장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판타지입니다. 일단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이 반박문에서 이 대목을 딱 소개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어제 신군부 지적이라는 것도 신군부가 했던 양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때 서울에 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라는 것이 있었고 심재철 의원이 나중에 소회를 밝혔지만 그때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들은 너무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그때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회군했고 그때 신군부는 그것을 오판했던 것이 야,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며칠 뒤에 더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실 오도입니다. 아니, 군사작전을 한 이틀 전에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까 거듭 말씀드렸겠지만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정권까지 장악하는 것은 이미 그 몇 달 전에 그 전에 있었던 12.12 사건 이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이틀 전에 있었던 사태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후다닥 해치웠다는 겁니다. 이런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의 굉장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5.18 광주화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역 회군 때 서울이라는 공간은 광주와는 또 다릅니다. 서울역이라고 그러면 옆에 외신들도 많이 있고요. 광주에 무슨 택시 운전사 해가지고 잠입할 필요도 없어요. 외신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역에서 만약 그런 어떤 투쟁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광주처럼 무슨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그들이 위협했을 때 그것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사실 제가 편지에 썼지만 전혀 본인들이 민주주의 투쟁에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광주 시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 선봉에 나선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역사 공상소설입니다. 이거 여기서 서울역에서 그때 비상계엄령 합니다. 비상계엄령 해서 법적으로는 불법 시위입니다. 그 학생들이 한 10만 명 모여가지고 끝까지 싸우면은 뭘로 싸웁니까? 기껏해야 돌멩이, 화염병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령 하에서 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럼 서울에서 광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의 논리는. 그러면은 외신 기자들이 많으니까 세계로 보도를 해가지고 주권이 좌절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더 많이 죽었어야 했다. 사실은 그건 무모한 죽음이죠. 아니, 질 줄 알면서 몸을 던지는 건 무모한 겁니다. 이길 줄 알고 몸을 던져야지. 왜 학생들이 더 많이 죽지 않았느냐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에 광주를 끼워 넣는 것은 광주 사람들에게 아부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지금 반박을 합니다. 이 전 대표가 심재철을 본인의 소회라고 언급한 내용은 심재철의 소회가 아니라 유시민이 2012년 광우병 쇠고기 사태 때 이후 강연 다니면서 대중 선동용으로 이용한 허위사실 주장이고 진영 논리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사실로 단정한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주장은 서울역 해산이 광주 희생의 원인이라고 역사 왜곡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5.18 기념사와 저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고 유시민처럼 80년 합수부 참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2012년 쇠고기 광우병 시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좌파 진영이 단골로 이용한 역사 왜곡 논리일 뿐이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다른 데는 안 그렇지만은 이 현대사에 관한 하는 좌파, 특히 유시민류의 왜곡 논리에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심재철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5.18 기념사에서 내가 광주 5.18의 발단이 된 서울역 회군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했고, 그에 앞서 기고문 평범함의 위대함에서는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라고 썼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이 져서 운명에서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찍었다. 문재인 참 나쁜 사람입니다.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걸 배신이라고 했어요. 배신. 이런 배신적 역사관을 이준석이 따라가면 되겠느냐 하는 게 심재철 의원의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뭐 그 뒤에 내용은 소개하지 않아도 이 사실은 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이고, 자꾸 광주 사태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걸 자꾸 다른 것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광주 사태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9년 부마 사태, 그것에 연동된 11.6 사건, 그리고 11.6 사건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 12.12 사건, 그 다음에 5.17를 계기로 한 전두환 정권의 권력 장악 과정, 그 다음에 5.18 광주 사태, 이 5건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심층 취재를 했고 다 책을 한 권씩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보다는 훨씬 많이 알죠. 심재철 전 의원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시민, 문재인류의 왜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이준석 씨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제시대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자신이 좀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연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공평한 마음으로 그 정치적 자기한테 유리하게 역사를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버드 학부 출신이니까 아마 머리는 좋을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걸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